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우리의 온도는 늘 영하였습니다. 애미야, 테이프를 그렇게 아껴서 어디다 쓰니? 가다가 다 터지겠다. 이 집에서 내 방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문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서윤아,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 이 방 와서 숨어라. 여기는 아무도 모른다. 당신은 늘 나보다 앞서 나의 숨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빈 방은 시어머니의 창고가 아니라 며느리의 친정이었습니다. 가장 멀게 느껴졌던 방이 사실은 당신을 위한 가장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사랑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집은 휴식의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숨을 참아야 하는 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수에게 이 집의 아침은 알람 소리가 아닌 복도를 타고 흐르는 시어머니의 규칙적인 도마 소리로 시작됩니다. 지수야, 일어났니? 해가 중천이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정중하지만 단호합니다. 지수는 감았던 눈을 뜹니다. 천장의 무늬가 오늘따라 창살처럼 보입니다. 시계는 오전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 금방 나갈게요. 지수는 마른 세수를 하며 거실로 나옵니다. 주방에는 이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시어머니 영자는 정갈한 앞치마 차림으로 국자를 들고 있습니다. 어머, 지수야. 너 머리 뒤쪽이 다 뻗쳤구나. 여자가 밖에서 일한다고 집안 꼴을 너무 놓으면 못 써. 자, 일단 앉아라. 국 식기 전에. 죄송해요. 어제 야근이 좀 늦어서요. 야근이 대순이? 우리 아들도 똑같이 일하는데. 남편 기 살려주는 건 아침 식탁에서 나오는 법이다. 자, 국 좀 맛봐라. 영자가 건넨 국자를 지수가 조심스럽게 받아 한 모금 마십니다. 어떠니? 좀 싱겁지? 아니요, 어머님. 제 입맛에는 딱 맞는데요. 아유, 내 입맛이 문제야. 현우는 어릴 때부터 간이 딱 맞아야 밥을 먹었어. 소금 한 꼬집만 더 넣어야겠다. 너는 애가 참 순해서 좋은데 이런 세심한 맛을 몰라. 영자는 지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소금통을 엽니다. 지수는 국자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입맛은 이 집에서 한 번도 기준이 된 적이 없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집안일이라는 이름의 검열입니다. 지수야, 이리 좀 와봐라. 이거 내가 갠 거니? 영자가 건조대 옆에 쌓인 수건 뭉치를 가리킵니다. 네, 어머님. 어젯밤에 급하게 하느라고요. 급할수록 돌아가야지. 수건 끝을 이렇게 맞추지 않으면 서랍에 넣었을 때 모양이 안 살잖니. 그리고 수건은 결 반대로 개면 금방 뻣뻣해져. 다 너희 피부 생각해서 하는 소리다. 영자는 지수가 공들여 접어둔 수건들을 전부 다시 풀어헤칩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각을 맞춰 다시 접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어머님. 됐다. 성격 급한 내가 해야지. 너는 가서 현우 셔츠나 다려라. 아, 참. 셔츠 깃부분은 스팀 너무 세게 주지 마. 빳빳함이 생명인데 내가 하면 늘 축 처지더라. 지수는 다리미를 집어듭니다. 뜨거운 증기가 얼굴로 확 끼칩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지만 입술을 꽉 깨물어 누릅니다. 3년입니다. 어머님은 정이 많으셔서 그래라는 남편의 말로 버틴 시간이 벌써 1000일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성이라는 이름의 올가미는 시시각각 지수의 목을 죄어옵니다. 퇴근길 지수는 남편 현우를 회사 근처 카페로 불러냅니다.
현우는 영문도 모른 채 밝은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웬일이야? 지수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다 하고. 현우 씨, 나 더는 못 살겠어.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떨립니다. 현우의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또 왜 그래? 우리 어머니가 오늘 또 무슨 말씀하셨어? 에이, 알잖아. 어머니 원래 말투가 좀 그러신 거. 악이 없으셔. 아기가 없어서 더 무서운 거야. 어머님은 당신이 틀렸다는 생각을 단 한순간도 안 하시니까. 내 취향, 내 방식, 내 입맛. 이 집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어. 나 그냥 투명 인간 같아. 지수야, 조금만 참자. 우리 이제 돈 모으기 시작했잖아. 아니, 나 못 참아. 대출을 받든 회사 근처 작은 빌라로 가든 나 무조건 나갈 거야. 분가해. 안 그러면 나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 하나뿐인 아들인데. 당신은 어머니 마음만 중요해?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건 안 보여? 이번에는 양보 못해. 나 오늘부터 집 알아볼 거야. 현우는 당혹감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수는 단호하게 가방을 챙겨 일어납니다. 결심은 행동을 부릅니다. 지수는 점심시간마다 회사 근처가 아닌 조금 떨어진 신도시의 모델하우스를 찾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영자에게는 비밀입니다. 웅장한 모델하우스 입구.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어서 오세요. 84타입 보러 오셨나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한복판에 섭니다. 여기 거실. 참 넓네요. 채광도 좋고. 그럼요. 남향 위주 설계라 하루 종일 해가 잘 듭니다. 특히 주방 보시면 사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동선이 아주 깔끔하거든요. 지수는 주방으로 걸어갑니다. 영자의 낡고 묵직한 가스레인지가 아닌 매끈한 인덕션이 놓여 있습니다. 도마 소리도 소금 간을 간섭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 여기서라면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지수는 싱크대 상판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봅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질감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이 집 당첨되면 바로 입주 가능한가요? 네, 이번 차수는 즉시 입주 물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아주 좋아요. 지수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이내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떠오른 탓입니다. 도둑질이라도 하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이 도둑질은 지수에게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지만 가방 속 팸플릿은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현우 몰래 안방 구석에서 아파트 팸플릿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도 없이 방문이 벌컥 열립니다. 지수야, 너 사과 깎아놓은 게. 어머, 그건 뭐니? 영자의 날카로운 눈이 지수의 손에 든 화려한 종이를 포착합니다. 지수는 급하게 팸플릿을 등 뒤로 숨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회사 서류예요. 회사 서류가 왜 그렇게 번쩍거려? 모델하우스 전단지 같은데? 너 혹시 나 몰래 딴 마음 품고 있는 거 아니지? 영자의 눈에 서운함과 의심이 동시에 스칩니다. 지수의 심장이 터질 듯이 뜁니다. 아니라니까요. 어머님, 제 사생활도 좀 존중해 주세요. 왜 예고도 없이 방에 들어오세요? 뭐, 사생활?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우린 가족이야. 가족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다고 그래. 참나 기가 막혀서. 내가 너 못 믿을 짓이라도 했니? 영자는 씩씩거리며 방을 나갑니다. 지수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손에 쥐어진 팸플릿이 구겨집니다.
살얼음판 같던 식탁은 이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지수의 탈출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고 영자의 감시는 더 교묘해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영자는 지수에게 국그릇을 내밀며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지수야, 아침에 보니까 내 방 쓰레기통에 아파트 분양권 안내문이 있더라. 내가 다 버려줬다. 그런 헛바람 든 종이들 보고 있으면 마음만 싱숭생숭해지는 법이야. 지수는 수저를 멈춥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영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등어살을 발라 현우의 밥 위에 올려줍니다. 현우야, 너도 집사람 단속 잘해라. 요즘 애들 분간이 뭐니 하면서 집 나가면 고생만 하는 거야. 다 내가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알지?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국물만 들이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지만 속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더는 못해. 절대로. 지수는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쥡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일은 현우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통보를 하겠노라고. 고요한 식탁 위에 올리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초읽기 시계 소리처럼 들립니다. 텅 빈 방의 온도는 이미 영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떠나려 하는 이 집의 어느 구석에서 영자가 밤마다 낡은 가계부를 펼치며 지수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거실을 덮칩니다. 지수의 탈출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올가미에 걸려들게 될까요? 어머님, 지금 제 가방 뒤지신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거실 바닥에는 지수가 숨겨두었던 분양 계약서와 대출 상담 서류들이 낱낱이 파헤쳐진 채 흩어져 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꼿꼿이 앉아 안경 너머로 지수를 차갑게 응시합니다. 뒤지다니 말이 참 고약하구나. 안방 청소하다가 가방이 열려 있길래 쏟아진 걸 주웠을 뿐이다. 그런데 지수 너 이게 다 뭐니? 우리 몰래 대출까지 알아보러 다닌 거야? 청소하시다 쏟아진 게 아니라 작정하고 여신 거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서류예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선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선? 가족 사이에 선이 어디 있어? 내가 우리 현우 꼬드겨서 이 집에서 나가려고 작정한 모양인데 내가 눈 뜨고 있는 한 절대 안 된다. 내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 고물가 시대에 대출이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 난리니? 영자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탁 소리나게 내던집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구겨진 종이들을 한 장씩 줍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려 글자가 번져 보입니다. 어머님은 늘 그런 식이세요. 모른다. 부족하다. 내가 가르쳐야 한다. 저 30 넘은 성인이에요.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대리라고요. 그런데 왜 이 집에만 오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바보가 되어야 하죠? 내가 언제 너를 바보 취급했니? 다 너희 고생 안 시키려고 푼돈이라도 아껴서 나중에 큰 집 가라고 한 소리지. 그게 그렇게 죽을 죄냐? 그 정성이 무서워요.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국 한 그릇이 매일 아침 다시 개어놓으시는 그 수건들이 저한테는 밧줄처럼 느껴져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님. 지수의 절규에 영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파르르 떨립니다. 하지만 영자는 곧바로 입술을 굳게 다물며 외면합니다. 죽긴 왜 죽어? 남들 다 그렇게 산다. 너만 유난 떨지 마라. 퇴근하고 돌아온 현우가 거실의 냉기 어린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바닥의 서류들과 지수의 부은 눈을 본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엄마, 이거 뭐야? 설마 지수 가방 보신 거예요? 그래, 봤다.
내 마누라가 너 몰래 이런 짓 꾸미고 다니는데 너는 바보같이 실실 웃고만 있었니? 현우, 너 당장 저 서류들 다 갖다 버려. 어머니. 현우가 처음으로 영자에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영자는 충격을 받은 듯 가슴을 움켜쥡니다. 현우 씨, 됐어. 말해봤자 안 통해. 나 지금 짐 쌀 거야. 오늘 당장 나갈 거야. 지수가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에 있던 캐리어를 꺼냅니다.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넣는 지수의 손길이 거칠고 다급합니다. 지수야, 일단 진정해봐. 이 밤중에 어딜 가겠다고 그래. 현우가 지수의 손목을 잡으며 만류하지만 지수는 매정하게 그 손을 뿌리칩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 당신은 어머니 아들이니까 평생 여기서 그 정성 어린 국 드시면서 살아. 난 아니야. 난 오늘부터 내 손으로 간 맞춤국 먹고 내 마음대로 수건 개면서 살 거야. 길바닥에서 자는 한이 있어도 여기선 단 1시간도 더 못 있어. 현우는 거실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영자와 방 안에서 미친 듯이 짐을 싸는 지수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 지수 혼자 못 보내. 이 사람 저러다 정말 무슨 일 날 것 같아. 현우가 결국 지수의 캐리어를 뺏어듭니다. 영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너까지 나를 버리고 가겠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아.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잠시 떨어져 있자는 거지.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죽어요. 제발. 현우와 지수가 현관문으로 향합니다. 영자는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 현관문의 번호키가 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가라. 가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한 달도 못 버티고 울면서 들어올 테니까 그때는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받아줄 줄 알아. 영자의 고함이 복도까지 울려 퍼집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힙니다. 밤 11시 낯선 단기 임대 오피스텔의 좁은 방 안. 지수와 현우는 풀지도 못한 캐리어 옆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화려하지만 방 안은 지독하게 적막합니다. 미안해, 현우 씨. 당신까지 불효자 만들어서. 아니야. 내가 진작 결단 내렸어야 했는데. 당신 마음이 이 정도로 망가진 줄 몰랐어. 미안하다, 지수야. 지수는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봅니다. 그토록 원하던 분가였는데 마음 한구석이 왜 이렇게 아릿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승리감보다는 허망함이, 해방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우리 진짜 잘 살 수 있을까?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든 해야지. 아껴 쓰고 더 열심히 일하면 돼. 무엇보다 이제 당신이 편하게 웃을 수 있잖아. 그거면 됐어. 하지만 현실은 곧바로 발등에 불이 되어 떨어집니다. 다음 날부터 지수는 쏟아지는 은행 전화와 부동산 계약 문제로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은 지수의 숨통을 다시금 죄어옵니다. 직장에서 회의 중이던 지수에게 메시지 알림이 울립니다. 영자입니다. 냉장고에 멸치볶음이랑 장조림 해놨다. 와서 가져가든지 말든지 해라. 지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마음이 흔들릴까봐, 다시 그 올가미 속으로 끌려 들어갈까봐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돌아온 차가운 오피스텔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뜯을 때 지수의 눈앞에는 영자가 졸여주던 윤기 흐르는 장조림이 자꾸만 아른거립니다. 왜 이렇게 짜? 도시락은 왜 이렇게 간이 센 거야? 지수는 결국 숟가락을 놓습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지수는 이것이 자유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과 허기,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경제적인 압박. 그 시각 영자는 지수가 비워둔 방문 앞에 서 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인 방 안에는 지수가 쓰던 낡은 화장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영자는 방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봅니다. 지 입맛에 딱 맞게 국 끓여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독한 것, 참 독한 것. 영자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침대 시트에 주름을 손으로 펴니다. 지수가 싫어하던 그 정성으로 영자는 다시 그 방을 매만지기 시작합니다. 지수가 버리고 간 자취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수가 남기고 간 빈자리를 채우려 애쓰는 노인의 손길이 애처롭습니다. 영자는 서랍장에서 분홍색 벽지 샘플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돋보기를 쓰고 꼼꼼하게 살핍니다. 얘는 이런 색을 좋아했지. 맨날 칙칙한 것만 입어도 속은 참 여린애였는데. 영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벽지가 아니라 언젠가 지수가 잡지에서 보고 예쁘다고 했던 북유럽풍의 1인용 소파 사진입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구점 명함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거기 저번에 봤던 그 구름 같은 의자. 그거 하나 보내주쇼. 응, 제일 폭신한 걸로. 분가 일주일째 지수는 회사에서 쓰러집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무리한 이사 준비, 그리고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식사가 화근이었습니다. 응급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눈을 뜬 지수 곁에는 현우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습니다. 지수야, 정신이 좀 들어? 너 영양실조래. 요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더니. 현우 씨, 나 배고파. 어머님이 해주신 그 싱거운 국. 그거 딱 한 입만 먹고 싶어. 지수의 고백에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가장 미워했던 사람의 손길이 가장 절박해지는 순간 지수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도망쳐온 곳은 지옥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도 따뜻한 울타리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지수는 차마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다시 그 숨막히는 정성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퇴원을 준비하던 날 오피스텔 현관 앞에 아이스박스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도 없는 박스를 열자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들과 보온병에 담긴 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아프지 마라. 밥 걸으면 남는 건 병뿐이다. 영자의 삐뚤삐뚤한 글씨를 보는 순간 지수는 복도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둑은 이미 터졌고 그 물결은 지수의 원망을 씻어내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수 앞에는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인상 소식과 함께 지수가 공들였던 프로젝트가 경쟁사에 유출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지수의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지수는 텅 빈 사무실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보안사고 경위서라는 차가운 제목의 문서가 커서를 깜빡이며 지수를 조롱합니다. 지수가 반년을 밤낮 없이 매달렸던 신제품 디자인 기획안이 경쟁사에서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세부 수치까지 판박이입니다. 팀장은 지수의 관리 소홀을 질책하며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리님, 이번 일은 좀 커요. 본사 법무팀에서도 조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당분간 연락 피하지 말고 집에 계세요. 동료의 동정 어린 목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지수는 젖은 우산을 챙길 기력도 없이 가방만 움켜쥔 채 회사를 나옵니다. 빗줄기는 지수의 어깨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휴대폰 진동이 멈추지 않습니다. 은행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번 달 대출 이자가 예상보다 40%나 올랐다는 통보입니다. 현우와 영훈까지 끌어모아 마련한 분가 자금이 밑빠진 독처럼 지수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현우 씨, 나 어떻게 해? 회사도 못 나가게 됐고, 이자는 계속 오르고. 우리 이 집 유지할 수 있을까? 좁은 거실에서 지수가 현우의 옷소매를 잡고 묻습니다. 현우의 표정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우는 지수를 달래려 애쓰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나도 야근 수당 신청하고 주말에 알바라도 알아볼게. 지수야,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 잘못 아니잖아. 아니, 내 잘못이야. 내가 고집 부려서 무리하게 분가하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어.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너무 우습게 봤나 봐. 지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행복하려고 나온 거잖아. 행복? 지금 우리가 행복해? 매일 돈 걱정에 잠도 못 자고 집안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이제는 직장까지 잃게 생겼는데.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작은 방 안에서 지수의 비명이 벽을 타고 되돌아옵니다. 좁은 공간은 금세 날카로운 감정들로 가득 찹니다.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립니다. 당신 힘들면 엄마한테 전화라도 해볼래? 엄마가 아까도 걱정하시길래. 싫어. 죽어도 안 해. 어머님한테 이런 꼴 보여주려고 나간 줄 알아? 가서 거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소리 듣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아. 지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어둠 속에서 지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립니다. 분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만 없으면 완벽한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자의 잔소리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무자비했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홀린 듯 예전에 살던 시댁 근처를 배회합니다.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아 멀리서 담벼락만 바라봅니다. 그때 시장 바구니를 양손에 무겁게 들고 걸어오는 영자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영자의 등은 더 굽어 보이고 걸음걸이는 위태롭습니다. 지수는 골목 어귀에 몸을 숨깁니다. 영자가 대문을 열려다 말고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지수가 살던 방 창문을 올려다봅니다. 영자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 사이로 지수가 좋아하던 햇감자가 보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놈의 영감탱이는 일찍도 가고 혼자서 이 넓은 집을 어떻게 치우나. 영자의 혼잣말이 골목에 고요하게 퍼집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무거운 짐을 받아들고 싶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독한 말들이 화살이 되어 지수의 발등을 찍어 누르는 기분입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지수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지수는 앞이 캄캄해집니다. 이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현우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지수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수는 극심한 불면증과 거식증에 시달리며 눈에 띄게 말라갑니다. 지수야, 일단 친정이라도 가 있자. 여기 있으면 당신 정신이 못 견뎌. 친정? 엄마가 알면 쓰러지셔. 아빠 퇴직하시고 이제 겨우 마음 잡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짐을 지워줘. 지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친구들도 동료들도 모두 지수를 피하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 단둘이 남겨진 것 같은 고립감 속에서 지수는 베란다 밖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돌아갈 곳이 있긴 한 걸까? 그때 지수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영자입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수가 쓰던 방입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릅니다. 지수가 예전에 갖고 싶어 했던 폭신한 소파와 따뜻한 주황색 스탠드가 켜져 있는 방의 모습입니다. 방 닦아놨다. 보일러도 올려놨어. 언제든 도망치고 싶으면 이리로 와라. 여기는 아무도 모른다. 영자의 짧은 메시지에 지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영자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지수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세상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지수는 홀린 듯 가방 하나만 챙겨 집을 나섭니다. 현우에게는 쪽지 한 장만 남긴 채였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도착한 시댁 대문 앞.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춥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내가 무슨 낯짝으로. 그때 대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마치 지수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현관 조명이 켜지고 영자가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지수니? 지수야. 영자의 부름에 지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영자는 빗물에 젖은 지수를 거친 손으로 끌어안습니다. 아이고, 이 가시나야. 왜 이렇게 젖었어? 꼴이 이게 뭐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지수는 영자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낍니다. 영자는 지수의 젖은 등을 투박하게 두드리며 지수를 집 안으로 이끕니다. 됐다. 아무 말 마라. 일단 들어와서 씻어. 국 끓여놨으니까 그거부터 먹고. 지수는 영자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이 집의 냄새, 시큼한 김치 냄새와 쿰쿰한 된장 냄새가 오늘따라 지독하게 그리웠던 향기처럼 지수의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지수는 이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섬에 도착했음을 느낍니다. 목욕을 마치고 영자가 건넨 낡은 면 옷을 입은 지수가 방문을 엽니다. 그곳은 영자의 문자 속 모습보다 훨씬 더 따뜻한 온도로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방 한가운데 놓인 소파에 몸을 파묻습니다.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듯한 안도감이 전신을 감쌉니다. 지수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시어머니의 간섭이 실은 이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던 가장 두꺼운 벽이었음을. 이제 지수는 이 빈 방의 온도를 빌려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음모와 누명의 그림자가 지수의 발꿈치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영자가 내어준 낡은 면 옷을 입고 식탁에 앉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무국이 앞에 놓입니다. 지수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가만히 국물을 바라봅니다.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지수의 숟가락에 잘 익은 깍두기 하나를 얹어줍니다. 먹어라. 속이 뜨끈해야 마음도 단단해지는 법이다. 지수는 국물을 한 모금 삼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에 굳어있던 몸이 파르르 떨립니다. 눈물이 국물 속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어머님, 저 회사에서 큰일 났어요. 저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많이 봤대요. 저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감옥은 아무나 가느냐? 내가 도둑질을 했니? 남을 때렸니? 너는 그럴 애 아니다. 내가 3년을 한솥밥 먹으며 지켜본 내 성미가 그래. 밥이나 다 비워. 영자의 무심한 듯 툭 던지는 한마디가 지수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건드립니다. 지수는 꾸역꾸역 밥을 입으로 밀어넣습니다. 억울함과 공포로 가득 찼던 마음속에 조금씩 온기가 돕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영자가 꾸며둔 그 피난처에서 눈을 뜹니다. 햇살이 파스텔 톤 벽지에 닿아 방 안을 포근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지수는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수납장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지수가 결혼 생활 동안 좋아했던 브랜드의 차티 세트와 읽고 싶다며 지나가듯 말했던 에세이집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어머님은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신 걸까? 지수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신이 분가를 선언하며 날카로운 말로 영자의 가슴을 후벼 파던 그 순간에도 영자는 지수가 언젠가 지쳐 돌아올 이곳을 매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현우가 급하게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현우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지수야, 찾았어. 경쟁사에 기획안 넘긴 사람, 기획팀 김 과장이었어. 그 사람 최근에 빚 독촉받던 정황이랑 경쟁사 직원이랑 접촉한 블랙박스 영상 확보했어. 지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영자도 부엌에서 나오며 현우의 어깨를 잡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우리 지수 누명 벗는 거야? 네, 엄마. 제가 그날 이후로 회사 주변이랑 김 과장 동선 다 뒤졌거든요. 지수 컴퓨터에 로그인한 기록도 김 과장이 지수 야근할 때 몰래 한 거래요.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억눌렸던 서러움이 다시 터져 나옵니다. 영자는 그런 지수의 어깨를 투박하게 감싸 안습니다. 지수는 현우와 함께 본사를 찾아가 모든 증거를 제출합니다. 회사 측은 지수에게 정식으로 사과했고 정직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지수는 복직과 동시에 특별 휴가를 받게 됩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저녁, 지수는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대신 영자의 집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을 열자 예전처럼 도마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더는 날카로운 경고음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왔냐? 볶국 끓여놨다. 누명 벗느라 고생했으니 속 좀 풀어야지. 지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영자의 곁에 섭니다. 그리고 영자가 썰고 있는 미나리 옆에서 슬며시 칼을 듭니다. 어머님, 저 미나리는 이렇게 어그썰기 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해볼게요. 영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지수에게 칼자루를 넘겨줍니다. 그래, 내 방식대로 한번 썰어봐라. 맛이 어떻게 달라지나 보자. 두 여자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예전처럼 영자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건 어떠니? 그게 좋겠구나라는 대화가 빈 공간을 채웁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수는 영자의 손을 잡고 자신이 머물던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님, 이 방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영자는 쑥스러운 듯 스탠드 불빛만 만지작거립니다. 부모라는 게 그렇다. 자식이 나간다고 하면 서운해서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지만 나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와. 내가 집 나갈 때 신발 짝짝이로 신고 나가는 거 내가 다 봤어. 그렇게 정신없이 나가는 애가 밖에서 얼마나 치이고 살까 싶어서 힘들면 언제든 도망쳐 오라고 꾸며둔 거다. 여긴 내가 잔소리 안 하는 구역으로 정해놓고 영자의 고백에 지수는 영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댑니다. 거칠고 투박한 영자의 손이 지수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분가해도 된다. 아니 해라. 너희 둘이 오붓하게 사는 것도 복이지. 대신 이 방 온도는 항상 이렇게 맞춰둘 테니까 춥다 싶으면 언제든 와. 지수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갈등은 무언가를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온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지수는 영자의 방 문을 닫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듭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TV 소리, 영자의 기침 소리, 그리고 방안을 감싸는 은은한 오렌지빛 스탠더 조명. 빈 방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미 지수를 향한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갈등의 둑이 터져나간 자리에는 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신뢰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와 현우의 짐이 가득 실린 이삿짐 트럭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 떠나던 밤의 도주가 아닙니다. 영자의 집에서 불과 15분 거리, 아담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로 향하는 정식 분가입니다. 영자는 대문 앞까지 나와 이삿짐이 나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가요. 주말에 꼭 오셔서 저녁 드셔야 해요. 제가 어머님 방식대로 갈비찜 해놓을게요. 지수가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짐짓 무뚝뚝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됐다. 너희끼리 재미나게 살아라. 내가 가면 또 잔소리만 늘어놓지. 반찬 필요하면 들르고 귀찮으면 오지 마라. 영자의 말투는 여전히 투박합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전과 다른 깊은 신뢰와 애정이 서려 있습니다.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차에 올라탑니다.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영자의 모습과 그 정든 집을 바라보며 지수는 비로소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이전에 고단했던 오피스텔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출 이자는 여전히 무겁고 맞벌이의 피로도 여전하지만 지수의 마음에는 단단한 기둥이 하나 생겼습니다. 언제든 무너지면 돌아갈 수 있는 그 방이 존재한다는 안도감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수는 시댁을 찾습니다. 현우는 출근하고 혼자만의 방문입니다. 영자는 지수가 온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분주했는지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왔거든요. 사오긴 뭘 사와. 집밥이 최고지. 너 좋아하는 겉절이 금방 버무렸다. 어서 앉아라.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예전 같으면 영자의 정성 어린 간섭이 이어졌겠지만 이제 영자는 지수가 숟가락을 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어떠니? 간이 좀 많니? 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손맛은 제가 아무리 따라 하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지수의 진심 어린 칭찬에 영자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집니다. 식사를 마친 지수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썼던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은 여전히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좋아하던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들어옵니다. 영자가 정성껏 가꾼 마당의 꽃들, 지수가 춥지 않게 틈새를 메워둔 창틀의 문지방 테이프들. 지수는 책상 위에 놓인 영자의 낡은 가계부를 발견합니다. 무심코 펼친 가계부 뒷장에는 영자가 삐뚤삐뚤하게 써내려간 일기 같은 메모들이 가득합니다. 지수가 나간 지 열흘째. 국은 제대로 끓여 먹는지. 시장 가니 지수 좋아하는 햇감자가 나왔다. 사오긴 했는데 줄 방법이 없네. 지수방 벽지를 발랐다. 분홍색이 참 곱다. 애가 회사에서 힘들 때 여기 와서 한숨 자고 가면 좋으련만. 내 입이 방정이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애를 내쫓았네. 지수는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찡해옵니다. 영자의 잔소리는 사실 지수와 소통하고 싶었던 노인만의 서툰 대화법이었고 영자의 정성은 외로움을 견디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합니다. 지수는 거실로 나와 영자의 뒤에서 살며시 백허그를 합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며 몸을 들썩입니다. 아유, 징그럽게 왜 이러니? 너답지 않게.
어머니 사랑해요. 그때 저 안내 쫓아주셔서 그 방 이렇게 따뜻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영자의 등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영자는 지수의 손등을 거친 손으로 툭툭 칩니다. 알면 됐다. 나 죽고 나면 이 집 다 내 거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 방 온도 하나는 확실히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라. 두 여자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눕니다. 고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서로를 핥히었던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가장 잘 아는 동반자로 마주 서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수에게도 예쁜 아이가 생겼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친정보다 시댁을 더 자주 찾는 지수는 이제 영자의 집에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합니다. 지수가 예전에 쓰던 그 방은 이제 아이의 용품들로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자는 이제 며느리의 살림에 간섭하는 대신 손주를 위해 베네저고리를 직접 바느질하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지수는 깨닫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을 인정해주되 그 방의 온도를 언제든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배려라는 것을요. 해 저무는 저녁 영자의 집 마당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번집니다. 시어머니 영자, 며느리 지수, 그리고 그들 사이를 잇는 새로운 생명. 한때 차갑게 비어있던 방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온도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들이며 생각합니다. 이 방의 온도는 절대로 식지 않을 거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계속되는 한